미국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핵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는 겁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1월 6일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 이후에 두 가지 방법을 다 언급했죠. 부통령 펜스와 국무장관들에게 두 번째 방법을 요구했고 그렇게 안 하면 첫 번째 방법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 탄핵입니다. 미국의 탄핵 과정은 한국과 다릅니다. 국회에서 시작해서 국회에서 끝납니다. 법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연방헌법 2조에 기반하여 하원에서 탄핵안을 가결하고 상원에 올리면 상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미국 연방헌법 2조 사항은 탄핵이 가능한 대상과 혐의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영어로 High Crimes and Misdemeanors는 애매한 표현인데요.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연방헌법 1조 2항은 하원이 탄핵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원 내에 사법위원회가 구성되고 안건을 검토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하원 의원이 과반수로 탄핵안을 결정합니다. 2019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모습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과반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연방헌법 1조 3항은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하고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을 주재하며 유죄 결정은 3분의 2 표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 가지 탄핵안이 상원 재판에 올려졌었는데요. 두 달이 지난 후에 둘 다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상원 의원 100명 중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이지요. 양당제인 미국에서 어떤 안건이든 3분의 2 표결을 얻는 것은 힘듭니다. 여기 로버트 대법원장이 보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는 두 번째 경우는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하는 건데요. 연방수정헌법 25조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에 행정부 수반의 공백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사망한다던가 사라진다던가 그만둔다던가 의식이 없다던가 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겁니다. 존슨 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고 2시간 8분 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 안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모습입니다. 수정헌법 25조 사항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부통령과 국무장관들이 대통령 대행체제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즉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펜스 부통령에게 요구한 게 바로 이 25조 사항입니다. 수정헌법 25조 사항은 쓰여진 적이 없지만 3항은 발동된 적이 있습니다. 3항은 대통령 자신이 제안을 하는 경우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대장 내시경을 할 때 부통령인 체이니 대통령이 잠시 대행을 했었습니다.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 이후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헌법상으로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언론에서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국회 탄핵은 정족수가 모자라고 두 번째 방법인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 펜스와 행정부가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게다가 임기도 며칠 안 남았고요. 지난 탄핵 재판 과정은 2달 넘게 걸렸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무죄로 판결이 날 겁니다. 하원이 탄핵을 추진하는 게 미국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